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까지 약 2주 동안 청취율 조사 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시면 가능하면 좀 받아주시고요. 권순표의 뉴스 아이킥 재밌게 듣고 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한테도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총 오늘 10분 뽑아가지고 유산균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정보 이용료를 감안해서 참여해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고요.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댓글로 참여를 해주셔도 선물 발송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가능하면 문자 메시지나 미니 메시지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산균 10분. 네, 유산균. 예, 네. 좋습니다. 예. 소화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입니다. 아, 이거 제가 오늘 그 전임 PD한테 구걸해서 받아온 겁니다. 예. 전임 PD가 유산균을. 예. 자, 오늘 뉴스 만나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관련해가지고 증인이 이제 39명이 채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통령실의 증인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증인이 7명인데 출석 요구서를 받아야 이제 당사자가 이제 그걸 이제 수령을 해야지만 내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고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국회 그 청문법의 이제 기본인데, 그래서 오늘 야당 국회의원들이 직접 출석 요구서를 가지고 김용현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7명의 증인들한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대통령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 김용현 경호처장 등 7명이 직접 출석 요구서 수령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서 직장이니까 대신 전달하겠다, 방문 접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찾아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거부당했습니다.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김승원 의원, 전현희, 장경태, 이건태, 이성현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갔는데요. 오전 11시 10분쯤에 대통령실 서문 쪽 진입로 입구로 가려고 했더니 일단 경찰한테 이제 가로막혔습니다. 의원들하고 취재진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대통령실로 가려고 하니까 경찰 쪽에서 접이식 바리케이트를 펼쳐가지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경비 인력 한 100여 명 정도가 동원이 돼서 의원들과 취재진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하니까 봉쇄를 풀어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 와중에 대통령실의 김명현 정무 1비서관이 나와서 의원들한테 그 출석 요구서를 수령할 수 없다, 거부한다 라고 밝힌 뒤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한 30분 정도 이 실갱이가 이어졌고, 그러다가 일부 취재진만 동행하는 조건으로 국회의원들이 이제 안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관문, 그러니까 안내실에 가가지고 이걸 전달해 달라라고 이제 이 접수를 시켜야 될 텐데 안내실 직원이 키오스크로 방문 등록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의 담당자분이 나오시면 그때 출입증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이제 안내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민정수석한테 방문 사실을 미리 알리고 왔는데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키오스크에 접수를 하시고 담당자가 나오면 안내증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게 반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의원들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출입자 등록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 문서를 접수할 담당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대통령실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 줄다리기가 계속 이제 이어지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대신 좀 받아달라. 이 문서를 접수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나오지도 않고 안내실 담당자는 나는 이 접수를 하는 담당자가 아니다.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받을 수가 없고 출입 승인만 할 수 있다. 이게 또 이제 계속 이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그러면 공문서를 사무실에 두고 가겠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접수를 한 거라고 간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석 요구서를 안내실에다가 놔두고 밖으로 이제 나갔는데요. 그랬더니 대통령실의 직원 한 명이 쫓아나왔습니다. 그 공문서를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보안과장인데 이거 받지 않은 걸로 하겠다. 접수하지 않은 걸로 하겠다. 그리고 규정에 따른 접수 과정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다시 주려고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이미 접수한 거다. 안 받겠다라고 했더니 결국 어떻게 했느냐? 바닥에 놓고 갔습니다. 땅바닥에 버려졌군요. 결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국회가 공식적으로 발의한 출석 요구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바닥에 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된 거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냥 가버리는 국회의원들을 두고 예. 경비실 관계자가 다시 그 문서를 주워가지고 예. 야당 의원들한테 돌려주려고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땅바닥에 버려진 채로 결국은 버려졌습니까 그냥? 예, 그렇게 출석 요구서 전달이 최종적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안 받으려고 안간힘을 썼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받으면 출석 의무가 생기니까. 출석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당사자들도 가능하면 이 요구서를 안 받으려고 회피하는 중인 거고. 예. 이건 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예. 회피하려고 하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방문해서 예. 직접 당사자한테 전달하거나 혹은 전달해 줄 수 있는 담당자한테 접수를 하겠다라고 예. 찾아간 건데 일단 담당자는 나오지를 않고요. 그래서 예. 국회의원들하고 만날 수가 없었고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안내실 직원들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라고 이제 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 대통령실이 작정하고 법을 위반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다. 예. 국회 증언감정법상 출석 요구서를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 근데 이거는 고의로 수령 거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로? 뭐 엄밀히 말하면 예. 저희 같은 이제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 예. 국회가 강제성을 갖고 있는 출석 요구서를 갖고 직장을 방문을 했는데 예. 거기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그렇죠. 어렵고요. 당사자가 뭐 출근해서 이제 근무 중이라면 당연히 나와서 예. 받아야 될 텐데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자와 뭐 전화로 연결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담당 부서 쪽에 뭐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기관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요구서가 날라오면 네. 누구 계세요? 이 경비례 하는 분이 네, 말이에요. 네, 네. 이런 게 왔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럴 것 같은데 예.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예. 키오스크로 접수하세요. 그리고 이제 키오스크로 접수하면 어쨌든 해당 부서에는 연락이 갈 텐데 예. 거기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도 약간 좀 납득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요. 어떤 고의로 수용을 거부한다는 그 규정에 걸릴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뭐 봐도. 물론 이제 예. 뭐 만약에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예.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정황적으로 그렇겠죠? 봤을 때는 가능하면 아슬아슬하게 안 받고 싶다라는 예. 의도가 좀 읽히긴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아니면 필사적으로 안 받고 싶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예.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송달 방해죄이고 예. 국회법 위반이다 예.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적법하게 송달을 했는데 그 서류를 다시 가져와서 땅에 내팽개치고는 이거는 명백한 현행범이다라고 예. 또 이제 강하게 또 주장을 하기도 그 했습니다. 밑에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제가 보기엔. 당사자들이 접수를 받는 길이 가장 뭐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방법인데 이게 왜 이런 일을 벌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밑에 분이 그 땅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을 때는 네. 뭐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시키니까 그랬겠지. 그렇습니다. 예. 안 받겠다고 하니까 예.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게 접수 안 된 걸로 해야 되니 그러니까 가서 시켰다는 어떤 추정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 안 거죠. 받았다 그러고 빨리 가서 바닥에 내팽개 쳐라. 네. 혹은 안 받아야 하니 자체적인 판단을 그렇게 내렸을 수도 있고요. 예, 안 받은 걸로 만들어라 하여튼 뭐 이런 어떤 지시가 내려왔을 네. 가능성이 다분한데요. 이거. 뭐 저도 이제 예전에 국회에서 이제 보좌진으로 일할 때 국정조사를 해봤는데 예.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 출석 요구서를 당사자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많은 재벌 출신의 예. 소위 이제 회장님들이 아예 그냥 해외에 나가서 한 달 정도 안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아예 안 받아버리거나 예. 혹은 이제 집으로 찾아가도 저도 집으로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집으로 예. 찾아가도 집에 오랫동안 안 들어오는 방식. 혹은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집이 여러 채인 분들이 또 있기 예. 때문에 어느 집에 있는지 잘 안 알려주거나 예. 혹은 뭐 거의 비슷하게 경비실에서 접수를 안 받는 방식. 예.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회피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하는 건 돈이 있는 분들은 나가서 안 들어오시고 대통령실에 이분들은 분명히 근무를 할 텐데. 그렇습니다. 공무 중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함부로 그냥 해외에 출국해서 안 들어오는 경우는 좀 쉽지 않겠죠. 이게 약간 어떤 핑계가 빈약한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엔 모르겠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증인 출석 요구서를 가지고 왔는데 네.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었을까 매우 네. 궁금하긴 합니다. 그걸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나오지 못할 불가피한 상황을 만약에.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당이 그래서 헌재에다요. 대통령 탄핵 청문회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죠. 그렇습니다. 뭐 여당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 청문회 자체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다라는 예.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헌법재판소에 이 청문회 자체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예. 법원에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 9일에
예. 법사위에서 이 탄핵 소추안 관련된 국민청원을 상정을 하고 예. 청문회 실시를 단독 의결을 했다. 야당 단독 의결을 했다. 예. 근데 이 과정이 위법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당 법사위원들의 다른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예. 우리도 표결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권한을 차단하고 자기들끼리만 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법하고 위헌적이다라는 예. 건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194건의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데 그중에 83%가 폐기가 됐다. 네. 민주당이 그동안에는 관심도 없었던 청원을 갑자기 소위원회 심사도 없이 곧바로 위법적인 청문회를 열겠다고 결정하는 거 이거는 탄핵 소추 절차를 밟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지난 국회 때 21대 국회 때는 그렇게 많은 국민청원이 그냥 무시당하고 예. 폐기가 됐는데 하필 이 청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 뭐 이 말 속에 어떻게 보면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83%가 폐기됐다는 거는 국민청원 중에 지난 국회에서도 17%는 실제로 인용되거나 처리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중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현안이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탄핵 청원 숫자가 130만, 14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어떤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네. 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다른 국민청원들과 굳이 비교하자면 더 많은 훨씬 많은 국민들이 이제 참여했기 때문에 어떤 그 중차대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그렇겠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초기만 하더라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언급을 하면서 여권 쪽에서 이야기했었던 거는 애초에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다. 라는 주장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오늘 국회법을 찾아봤더니 125조, 국회법 제125조가 국민청원 관련된 조항인데요. 그 사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청원인이라든지 이해관계인들 그리고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상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는 조항은 곧 청문회를 열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청문회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저 청구를 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뭐 기존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문제 삼는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떻게 되느냐? 거의 대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거나 기각이 됐습니다. 지난 국회 때도 일부 인용됐던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가 각하 또는 기각이 결정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삼권 분립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입법부에서 과정을 거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게 보편적인 원칙으로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 말이 좀 재밌는데요.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도 하자 공평하게. 그렇습니다. 이걸 왜냐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청원인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소속인 서울시의회의 이종배 시의원이 청원을 올렸는데 지난 4일에 올렸고요. 어제 오후자로 5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일 내에 5만 명 동의 그 조항을 회부 조건을 넘겼기 때문에 청문회 조건이 되는군요. 그렇죠. 청원 조건을 충족시킨 거고 이거는 이제 법사위에서 다뤄져야 될 이 청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위원장이 오늘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가 19일하고 26일에 열리기로 했으니까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에 두 차례 추진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청문회 횟수하고 증인이라든지 참고인 횟수 자체를 좀 동일하게 맞춰서 탄핵 청문회의 진행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일관성 내지는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또 어저께 얘기한 겁니다. 탄핵을 왜 반대하는지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해서 이거 심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 이거 호재 아니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언뜻 들으니까 반대 청원 청문회도 증인이 같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증인이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증인이 같을 수도 상당 있고 부분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아질 수도 있고. 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야권에서 이제 해석하는 바로 따르면 어쨌든 탄핵과 관련된 청문회를 여러 번 열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를 명목으로 하든 찬성을 명목으로 하든 여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런 것 때문인지 오늘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개최하려다가 비판이 커지니까 마치 적법한 청문회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방식이다 라면서 일절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지난달 20일에 올라왔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 같은 경우는 19일, 26일에 열리고요. 현재 동의수가 이제 138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예, 138만 명. 예, 19일하고 26일. 네. 그런데 지금 상태로라면 증인들 그거 안 받았다 그러고 안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그 증인들도 그렇고요. 예. 영부인 김건희 여사나 혹은 이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예. 씨 같은 경우도 주요 증인인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을지 예. 그리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출석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할지 뭐 이런 예. 것까지 좀 봐야 될 텐데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외부 행사할 때 뭐 야당 국회의원들이 가서 전달하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도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보니까. 뭐 여러 방식을 지금 예. 민주당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순방 중이었기 때문에 예. 아직은 좀 전달받을 수 없는 상황이긴 했죠. 예. 공항에 뭐 했던. 공항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여러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를 고민을 할 그래서 텐데 어떤 야당 의원들로선 네. 뭐 공항에 간다거나 이런 퍼포먼스도 계획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뭐 가능하면 좀 이목을 집중시킬 수 예. 있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출석을 하든 안 하든 국민 여론을 좀 쏠리게 할 수 있는 여러 예. 방법을 고민을 할 텐데 물론 이게 이제 이 퍼포먼스의 찬반 여부나 뭐 여권의 어떤 반대 입장이나 그런 것과는 별개로 예. 국회에서 청문회가 자주 열리고 그만큼 국민적 어떤 관심을 받는다는 거는 의회 정치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어떤 예. 방향도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어제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제 2차 TV 토론이 있었는데 1차 TV 토론 때보다도 더 뜨겁게 네. 두 후보가 맞붙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한이죠? 이른바? 원한인데요. 예. 그래서 오늘 언론에서는 이 원한 대전이라고 그동안에 불러왔었던 명칭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러다가 둘이 원한 관계가 되겠다라는 예. 식으로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둘 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으로 예. 한솥밥을 먹는 사이였는데 어제는 서로 정계 은퇴 압박까지 해가면서 예. 굉장히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 그 자기소개 코너인데 예. 거기서부터 한동훈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예. 여론조성팀 의혹, 사천 의혹, 김경률 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 예. 이 3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고요. 예. 한동훈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천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 저는 원 후보가 기존에 이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유겸 전 의원보다도 못한 것 같다. 예. 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금감원장 추천 의혹에 대해서는 추천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서 저는 누가 추천했는지도 알고 있다. 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 맨날 수사만 하고 맨날 수사만 하다가 직접 취조를 당해보니까 당황스럽냐. 예. 뭐 이렇게 비꼬기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 후보도 지지 않고 예. 이거 작정하고 오신 건 알겠다. 예. 너무 맞받아서 비꼬는 뭐 이런 발언들이 또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어떤 감정들을 긁는 발언들이 많았어요, 보면 서로. 예. 그렇습니다. 뭐 특히 이제 언론들이 주목한 거는 색깔론이 등장한 예. 거였는데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한테 김경률이라든지 진중권 교수, 정의당, 참여연대 인사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활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어준,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한다 이렇게 또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예. 이게 결국은 보수를 잠식을 하면서 보수 진영, 지형 자체를 재편하기 위한 누군가의 큰 그림 속에서 예. 아이돌로 내세워진 게 아닌가라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상 잠시 광고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네, 자, 광고 전에 말씀 좀 이어보자면 뭐 이를테면 이제 소위 좌파 출신 인사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민주당계 인사들이 한동훈 후보를 대신 내세운 것이다라는 예. 식의 이제 의혹 제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이제 일각 보수 유튜버들이나 뭐 보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 트로이 목마설 예. 뭐 이런 거를 이제 받아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원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냐. 예. 저는 운동권이었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 나는 좌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뭐 TV 토론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고 예. 서로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도 계속 좀 주고받았는데요. 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에 답을 하지 않은 거가 총선을 고의로 지기 위한
총선 고의 패배설 예. 이런 목적이었다라고 제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노상방뇨하듯이 오물을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 구태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중인격 같은 정치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원희룡 후보가 사법연수원생 시절에 뭐 있었던 소위 이제 노상방뇨와 폭행 논란. 그 신문에 나와 있더군요. 그게. 네, 93년도였나가요? 누가 보여줘서 저도 봤습니다. 보도가 됐었던.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뭐 그런 이제 공격인 건데 이렇게 사실 선의 없이 서로 좀 이 공방이 주고받다 보니까 보수 언론들도 걱정을 합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야당은 탄핵 조준하는데 여당 브레이크 없는 자폭전대라고 서로 지금 자폭하는 양상이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 오죽했으면 여당의 선관위에서도 어제 방송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당헌 당규를 위반한 한동훈, 원희룡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제 당선관위가 이렇게까지 직접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지금 너무 좀 뜨거워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요즘 우리 국민께 걱정을 제일 많이 끼쳐드리는 게 대한축구협회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서로 간의 비방전이 좀 너무 좀 격렬하다, 너무 심하다, 뭐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후보는 말입니다. 네. 아까 극우 유튜버를 많이 보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이 그런 식의 주장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은 의혹을 막 던져가지고. 뭐 댓글 의혹 같은 경우, 댓글팀 의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양쪽이 지금 의혹을 가질 만한 어떤 사실들이 폭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만 폭로하면 되지 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것도 막 폭로하고 이래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좀 희석시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원희룡 후보 쪽에서는 뭐 이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색깔론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종의 이제 배신자론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배경에는 소위 좌파 인사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뭐 강성 지지층 쪽에 좀 어필하고 싶은 걸로 보이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근거라고 하는 것들이 누가 누구랑 이제 통화를 했다든지 뭐 혹은 유튜버 방송이나 뭐 라디오 방송 같은 데서 뭐 특정인들이 뭐 이제 야권의 특정인들이 한동훈 후보를 조금 더 고평가했다라는 식의 이제 논거들이다 보니까 그게 과연 전당대회 TV 토론에서 제기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뚜렷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문이 뭐 좀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뭐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어떤 거론된 분들 그렇습니다. 중에는 뭐 그랬더니 뭐 이제 특히 이제 방송 진행자 이제 김어준 씨라든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거론하니까 한동훈 후보도 어이없다는 듯이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하기도 했거든요. 저도 그 말 듣고 그럼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뭐 이런 어떤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거 말고 댓글팀 의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쪽이 충분히 공방을 벌일 만한 어떤 실체적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증거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여러 이제 자료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본인이 뭐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실상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뭐 일종의 내부 고발처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사실 지금 한동훈 캠프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는 상황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동훈 후보라면 곧바로 고발이 들어왔을 텐데 고발도 못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